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운명은 두 주 뒤에. 네, 이준석 당대표 얼굴이 나와 있네요. 바로 얼굴이 나왔네요. 자, 이준석 대표 어제 이제 윤리위가 드디어 심의를 시작한 겁니다. 저녁 7시에 열렸죠. 이준석 대표는 내가 소명하겠다, 출석하겠다 했는데 출석이 허가되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는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근데 이항이 이제 윤리위원장은 거절한 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어제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5시간 가량의 이제 마라톤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7월 7일 2주 후에 이준석 대표를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소명까지 듣고 심의하겠다. 네. 징계 사유가 증거인멸 의혹 이걸로 간추려졌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성상납 의혹이 본안인데 성상납 의혹에 이어서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인멸하려고 한 사람은 김철근 정무실장, 그리고 교사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 이런 의미인데 어제는 증거인멸 교사만 다룬 것이라 이준석 대표 출석은 필요 없었다는 게 윤리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 반론이에요. 본안을 다루고 그게 사실이면 증거인멸이 성립하는 거지. 본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파생된 증거인멸을 먼저 다루지? 라고 하는 문제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는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네. 와중에 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김철근 네. 정무실장이죠? 네. 어제 갑자기 또 징계 결정, 회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뭐 검찰이나 경찰 조사로 본다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진술을 하러 갔는데 1시간 반여를 얘기를 듣고 나서 당신도 피의자요. 이렇게 신분이 전환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간혹 이 형사사건에서는 보긴 합니다만 지금 당원 당규의 절차상 윤리위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또 김철근 실장의 SNS에 이제 굉장히 장문의 반론으로 올렸는데 네. 먼저 당무감사를 통해서 조사 절차가 있고 나서 이 안건은 징계위에 회부할 만하다. 그럼 징계위에 올라가서 징계를 다루기로 윤리위가 구성되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심사에 돌입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먼저 심사 와중에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부터 당신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겠소. 이건 절차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리위가 또 진행을 해도 절차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 있을 걸로 쉽지 보이고. 않습니다. 자, 이 와중에 혁신위, 국민의힘 네. 혁신위는 일단 닻을 올렸군요. 그 지방선거 압승을 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초기에는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패배한 민주당보다 오히려 이제 승리한 여당이 먼저 혁신을 선점하는구나. 혁신위 얘기를 했었고 우크라이나 갔는데 이때 정진석 의원하고 설전이 벌어졌죠. 네.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오늘 출범을 했고요. 위원장 최재형 위원장, 조혜진 부위원장 15명의 이제 위원들인데 7명은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을 했고 나머지 7명은 최재형 위원장이 또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혁신의 내용 궁금한데 방점은 공천 시스템의 개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간 영상은 혁신위 영상은 아니었고요. 네. 최고위원 회의 영상 보셨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이게 좀 심각한데 1,300원 뚫렸다. 네, 경제가 이 지경인데 이럴 때인가 싶은 소식이에요. 예, 이게 원달러 금융시장 불안정성 계속 커집니다. 금융시장인데 특히 1,300원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좀 이제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원 약세가 가고 있지만 1,300원까지는 어렵다. 마지노선이라고 예, 생각했었죠. 1,200원대도 이 고환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아슬아슬하게 1,297원대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서는 4.5원이 더 올라서 결국 1,301원까지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1,301원 80전까지 올라갔고. 네. 자, 주식시장도 계속 흔들립니다. 예, 오늘 종가 보시면은 뭐 바로 확연히 나옵니다. 지금 1%대 하락이 있었던 코스피 지금 2,314.32. 야, 2,300선도 위험하죠. 예, 2,400 무너졌다는데 2,300 후반대도 아니고 초반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무려 이제 28.49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32.58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사실 이게 4.36%가 날아간 셈입니다. 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죠. 다음 달 7월에 또 0.75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이언트 스텝을 2번 내딛는 건데 계속 올리겠다. 언제까지? 인플레를 잡았다는 사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부인을 해왔는데 드디어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먹구름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책임자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예,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합수단. 네. 이거 검찰, 경찰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의 폐해는 잘 알고 있고 안 받아보신 분이 없죠. 뭐 문자로 이메일로 날아옵니다. 랜섬웨어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검찰, 경찰 여기엔 금감위, 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 방통위까지. 네. 그래서 거의 뭐 정부 부처 조직들이 망라된 합수단이 출범하는 거고요. 약 1년의 운영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법률적 개선까지를 포함해서 강력하게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겠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지금 보이스피싱에 의한 폐해가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이 7,700억 원까지 갔어요. 조금 더 가면 이제 1조에 육박합니다. 네. 이게 범죄 피해 금액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그 밑에 꺾인 곡선이 검거율입니다. 검거율은 이 3년 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거는 잘 못하고 피해 금액은 커지고 있고 피해 이 대상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관계기관 합동 수사본부가 발족됐는데 네, 이 기회에 뿌리를 정말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예, 지진과 홍수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인데요. 네. 지금 지진 소식 들으셨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이 초대형 지진이 왔습니다. 사망자만 1,000여 명. 아직 완전한 집계가 안 됐고 사망자는 더 나올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2,000여 채의 이제 건물이 허물어졌다. 그럼 아직도 이제 찾아내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을 거고요. 부상자만 해도 지금 뭐 1,5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 정부인데 국제사회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여기는 뭐 어찌 보면 좀 적대적 국가인 미국까지도 인도적인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도적 위기에는 뭐 가릴 게 없죠. 지원해야죠. 네. 중국에서는 또 홍수가 문제예요. 이 장시성, 광둥성을 필두로 해서 홍수가 왔는데 이게 60년 만에 강우량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3개가 넘는 하천이 동시에 범람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뭐 가옥 농가들 다 떠내려가고 여기만 해도 지금 사상자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이재민만 200여만 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중국의 홍수는 해마다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기후 위기로 계속해서 이런 뉴스 들어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장마 시작됐죠? 네.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는 호우주의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전남에는 최고 150mm 넘는 비 예보되어 있습니다. 대비 잘하셔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